하신 법사위 소속의 이건태 의원입니다. 우리 김동완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만은 빨리 가셔야 돼서 시간 부족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위중교사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도에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그 사건이 있었는데 분당의 분당 파키부라고 용도 변경해가지고 특혜 분양한 사건이 사람들이 많이 특혜 분양으로 구속도 되고 이른바 특권층 사람들이 구속도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성남의 시민단체가 앞장서가지고 이런 특혜 분양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때 집행위원장을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그 시민들의 거센 운동으로 인해서 폭로되게 됐고 특혜 분양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도 구속되고 그러니까 KBS에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운동에 제일 앞장섰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도 KBS 모 PD가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PD가 김병장 당시 시장도 취재를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안에서 김병장 시장하고 통화가 된 게 그 PD가 그러면서 그 PD가 마치 검사인 것처럼 검사 사칭을 했고 그 옆에 이재명 변호사는 이제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으니까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검사 이름이 누구냐고 그 PD가 물어와서 이재명 시장이 그때 검사가 누구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변호사가 이 검사 사칭한 그 모 PD의 공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범으로 기소가 돼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변호사 이제 나중에는 시장님이 되고 경기지사가 됐는데 이재명 먼 훗날 이제 그게 2002년도에 검사 사칭 사건이 벌어졌고 2018년도에 경기지사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선거 때 토론회에서 상대방이 검사 사칭 사건을 물으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나는 그거 억울하다. 내 누명 쓴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누명 썼다고 하니까 누명 썼다는 말이 허위사실이다.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1심, 2심, 3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누명 썼다는 말은 그 사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의견과 평가를 얘기한 거다. 내가 처벌을 받았는데 처벌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그거 맞아. 검사 사칭으로도 처벌을 받았는데 나 억울하다. 누명 썼다.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한 본인의 평가고 의견이다. 근데 공직선거법은 팩트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거지 의견, 가치 판단, 평가 이걸 처벌하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법리적인 이유로 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근데 그 공직선거법 사건에 김진성이라는 사람 그분이 김병장 시장의 수행비서이고 최측근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증언으로 나와서 뭐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위증이었고 그 위증을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교사했다라고 해가지고 검사가 작년에 새롭게 사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했던 증언을 가지고 위증이라고 하는데 작년은 2023년이니까 5년 후잖아요. 근데 저도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위증 사건은 어떻게 인지가 되냐면 검사가 위증 사건을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공판검사가 딱 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위증을 해요. 그러면 재판 끝나고 나서 수사관한테 오늘 아무개 증인이 위증했으니까 어느 날 나오라고 하십시오. 위증으로 인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명백한 위증 사건은 위증한 날로부터 불과 며칠 안에 수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2018년도에 증언이 됐는데 5년 후에 위증 사건 수사를 해요. 다시 말해서 5년 후에 위증 사건 수사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5년 후에 이중 사건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치 탄압 수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으로 돌아와서 2018년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을 받게 돼서 그럼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검사 사칭 사건이 2002년에 벌어졌으니까 16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 씨한테 야 그렇게 오래된 얘기인데 기억 좀 살려봐라.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럼 사실대로 얘기해라는 말을 12번이나 해요. 통화 중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증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예컨대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재판 받는데 나는 신호위반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한다. 근데 너는 그때 옆에 없어서 좀 모르겠지만 좀 옆에서 봤다고 거짓말 좀 해줘. 이렇게 명백히 위증이 될 때 보통 위증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 사건은 사실대로 얘기해줘라는 말을 12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중간중간에 검사한테 유리한 말만 딱 짜집게 해가지고 녹취록도 그렇게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고 그거 가지고 영장까지 청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번이나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위증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첫째. 두 번째는 그러면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했고 뭐라고 위증교사 했다는 거냐? 검사의 공소사실이 뭐냐? 그 검사의 공소사실은 이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김병현 시장하고 통화를 하고 그거 가지고 보도하고 이제 검사 사칭으로 김병현 시장이 그 KBS PD하고 이재명 변호사를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김병현 시장 입장에서는 선거를 해야 할 사람인데 KBS라고 하는 거대 언론하고 계속 척을 지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KBS 측에서도 자기 PD가 처벌받게 되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김병현 시장 입장에서도 이재명은 정적이고 그래서 KBS 입장과 이 김병현 시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를 유리하게 해줄 이유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의 공소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김진성한테 KBS하고 KBS 측하고 김병현 시장 측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그 PD가 주범인데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측과 김병현 측 사이에 그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해주라 라고 교사를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는 뭐라고 실제로 증언을 했냐. 첫 번째 대목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요 대목에 대해서는 이 김진성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김병현 시장의 인품상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부인해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증이 발생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고 좀 거짓말 좀 해줘 라고 이준교사 했다 하더라도 김진서 씨가 법정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작당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정을 했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정을 했어요. 위증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위증이 있어야 위증교사가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범범이 있어야 교사범을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범범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 대목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부분은 위증교사가 성립하지 않아요. 법리적으로 명백합니다. 두 번째 또 이제 뭐라고 했냐면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 그 말을 나는 김병현 시장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정황은 있었잖아요. 정황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KBS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 PD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병현한테 고소 취소를 해줘 라고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김병현 시장 입장에서도 계속 KBS라고 거대 언론하고
척을 지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추정을 해보면, 아, 양측 간에 고소 취소 협의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추정을 넘어서서 2002년도에 검사 사칭 사건에서 그 PD가 법정에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고 고소 취소 약속도 받았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 취소 협의가 진실이잖아요. 고소 협의가 있었다고 얘기한 게 위증이 아니잖아요. 진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유증교사 사건 관련해서 재판인 때도 KBS에 그 당시 2002년도에 KBS 간부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고소 취소 협의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했다는 말은 위증교사도 없고 위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정보를 정리해 드린 거고, 증거면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 간의 통화 녹취록, 30분간의 통화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가 12번이나 사실대로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증인을 신청을 하면 그 증인을 누가 신문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신문을 해요. 그런 변호사가 증인을 신청하고 그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미리 변호사하고 증인 사이에 내가 뭘 물을지를 정리하는 토의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하고 김진성 씨 간에 토의한 녹음이 있어요. 그걸 들어보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을 한테 위증교사를 할 생각이었으면 당연히 신문은 변호사가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한테 이렇게 위증교사 취지로 좀 물어줘 라고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탁을 받았으면 변호사하고 김진성 사이의 통화를 들어보면 그 위증교사의 취지가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변호사하고 김진성 간의 통화를 들어보면 그게 일체 없어요. 변호사는 매우 짧게 묻고 김진성이 굉장히 길게 대답을 해요. 뭐 사실은 이런데 이렇게 좀 진술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물을 테니까, 이게 일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김진성한테 부탁을 했다면 당연히 그걸 법정에서 물을 사람은 자기 변호사니까, 내가 김진성하고 이렇게 말을 맞췄으니까 당신이 신분사항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을 해줘. 그리고 김진성한테 마지막 확인하고 할 때 그렇게 협의를 해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했으면 변호사가 그렇게 물었겠죠. 근데 그게 일치 없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하고 김진성 간의 통화 녹음, 이걸 검찰은 이미 확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법정에 증거로 안 냈어요. 그리고 수사기록 목록에는 자기들이 확보한 증거를 다 써내야 되는데 수사기록 목록에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변호사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알고 법원에 항의했어요. 검찰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안 냅니다. 그래서 법원이 요구해서 나중에서 제출돼서 변호인이 그걸 증거로 신청했어요. 그게 변론 결심하는 날, 재판이 끝나는 날 그게 증거로 제출돼서 그게 법정에서 그 녹음을 틀어봤어요. 변호사하고 김진성 간의 대화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재판장이 이걸 유죄를 쓰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유죄를 써야 돼요. 정상적인 재판장이라면 유죄 쓸 수 있겠습니까? 유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사건이고 우리 민주당 또 민주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되죠. 이상한 판사, 이상한 판결을 내버리면 우리가 받는 타격이 너무 크니까 걱정은 되지만 돌아서서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유죄를 쓸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 생각이 언제 들었느냐? 작년에 영장 청구됐을 때, 영장 기각될 때도 변호인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영장 범죄 사실을 볼 때, 백현동, 쌍방울 다 볼 때 이건 영장이 발부될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상한 판사 만나면 그 이상한 판사가 그냥 막무가내를 발부해버리면 큰일이니까 걱정을 했지만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변호사들은 이건 도저히 영장이 발부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이건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유죄가 선고될 수 없는 사건이다. 반드시 유진교사 사건은 무죄가 선고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선거법 사건은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드릴 테니까 저는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